잘 나가던 2차전지 섹터가 그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2차전지 섹터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반등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내하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간 타 채널에서 인터뷰 영상만 찍고 정작 안방인 지식창고에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증시에서 뜨거운 그냥 핫한 섹터인 2차전지입니다. 이번에 초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2차전지 섹터가 그야말로 불장이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2차전지 쪽에 투자한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한국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니까 그럴만도 하죠. 제가 다른 채널에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탄산 리튬 가격 그래프입니다. 탄산 리튬은 중국이 밀고 있는 LFP 배터리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수요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가격도 위안화로 매기고 있죠. 보통은 달러 표시가 기본인데 말이죠. 탄산 리튬의 위안화 표시, 이게 아마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 한국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밀고 있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탄산 리튬 가격 그래프를 보여주느냐? 수산화 리튬이 탄산 리튬을 정제해서 만들기도 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프를 보면 긴 하락의 조정을 마치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반등을 할까요?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이 상승할수록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그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셀 업체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고요. 당연히 매출이 더 늘어나고 마진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는 흡사 라면 회사가 라면 가격을 올리면 라면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섹터가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갑자기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꾸준합니다. 상승하면 꾸준히 상승하고 하락하면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탄산 리튬 그래프만 보더라도 앞으로 2차전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탄산 리튬이 꾸준히 하락기에 있었던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매출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가 잘 팔리니까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팍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분기 주가는 급등을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성장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산 리튬 가격이 이번 2월부터 4월까지 무지막지하게 하락을 했죠.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4월부터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요인도 분명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2차전지 섹터로 돈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타 채널 인터뷰에 나갈 때마다 네오님이 1억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에 대한 주제로 관련 기업에 대한 언급은 하지만 제가 뭐를 샀네 아니면 뭐를 사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으니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타 채널에서 얼굴 까고 인터뷰를 처음 시작했던 작년 9월 초부터 저는 흔들림 없이 1억 원이 있다면 종목 두 가지를 50대 50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포스코 퓨처엠과 미래나우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그 당시 포스코 케미칼은 주당 16만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33만원대고요. 미래나노텍은 주당 만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24,000원대입니다. 조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근 인터뷰 영상에서도 저는 변함없이 이 두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만에 참여한 삼성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미래나노텍을 주력으로 매수해 3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식 리딩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창고는 리딩 채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2차전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신약 개발에 빗대어 산업 섹터에 관해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1차 임상이 인공지능, 2차 임상이 로봇, 3차 임상이 2차전지, 마지막 제품화 단계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성이 예전보다 크지 않지만 2차 전지는 3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기술력뿐만이 아닌 자금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양극재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보다 포스코 퓨처엠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국내 양극재 업체 중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고 포스코그룹이라는 든든한 자금줄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에서 리튬과 니켈 등 원재료 수급을 통한 수직 계열화도 중요한 포인트죠. 다음으로 수산화 리튬과 양극재, 음극재, 첨가제를 분쇄 가공하는 미래나노텍은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큰 고객사입니다. 그러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이유로 이 두 종목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탄산리튬 그래프를 보며 2차전지 섹터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 그래프 하나로 주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